안녕하세요, 유쾌한 가족 여러분. 유쾌한 전도여행 톨킨입니다. 영화 라라랜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LA를 배경으로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과 영화 배우를 꿈꾸는 미아의 꿈과 좌절, 그리고 사랑을 다룬 영화죠. 뛰어난 영상미만큼이나 훌륭한 노래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득 그 영화가 인생 영화라는 어떤 지인과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지인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사랑을 포기한 두 청춘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담은 영화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한테는 하기 싫은 밴드 음악까지 하며 미아를 뒷받침하던 세바스찬을 버린 미아가 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She was a bitch. 이처럼 같은 영화, 그리고 같은 장면을 봐도 사람들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목수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와 가장 오래된 시간을 보낸 같은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같은 사건에 대한 기억과 또 해석이 조금씩은 달랐을 겁니다. 같은 것은 무엇이고 또 달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죽고 모두 다른 곳으로 도망갔던 그들이 왜 다시 죽을 자리로 돌아와서 비참한 죽음들을 맞이한 걸까요? 질문을 던지는 저희 팟캐스트는 오늘도 이런 질문들로 시작합니다. 첫 곡 함께 하시죠. 인스퍼레이션 어린 시절. 아들아 이리로 오라 오라 내 손을 잡으랴 내가 항상 영원히 함께하리.
할 수 있도록 내가 항상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 여러분은 톨킨, 루이스, 라이트의 유쾌한 전도 여행을 듣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같은 프로그램에는 못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BY는 게스트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팟캐스트. 유쾌한 전도연. 오늘도 제 옆에는 이 여행의 컴패니언 라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희 다른 컴패니언인 루이스님이 자리에 안 계세요. 아하,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이게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지방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아하, 가족 행사 중요하죠. 가족 행사 중요하죠. 라이트님은 이제 동생분이 해외에 나가 계시는 걸로. 아니요, 동생은 돌아온 지 이제 1년 됐고, 이제 바레인에 아. 있다가 이제 한국 들어와서 생활 중에 있고, 요새 음, 좀 고민이 많아서 직장을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차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혹시 뭐 이번 주를 살면서 최근에 좀 인상 깊었던 순간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인상 깊었던 순간은, 오랜만에 히샬리송이 골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손흥민 선수가 네네네. 이렇게 히샬리송 등을 밀어주면서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너는 이렇게 팬들의 환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리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축구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조금 못하면 바로 그냥 욕 나오고 좀 잘하면 얘가 막 우리를 구원할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물론 팬들로서 뭐 충분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또 얼마나 또 선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과정을 직접 겪었던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특히 유럽에서 비유럽인 특히 아시아인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과 또 책임감 혹은 어떤 방식으로 그 리더로서 수행하고 있나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봤던 저한테는 그 순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는 같은 나라에 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인으로서 또 뭐 한국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어차피 손흥민 선수에게도 축구가 일이니까 참 특이한 캐릭터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해외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참 특이한 캐릭터다. 일반적이지 않다. 대부분 이제 이런 아시아 계통 사람들은 좀 원래 성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응하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더 내성적이 되거든요.
약간 박지성 선수 같이, 박진성 음. 선수 같은 느낌으로 조용하게 부탁하는 느낌으로. 손흥민 선수는 뭔가 계속 그 안에서 좀 다른 바이브를 만들어내는 점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또 주장으로까지 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와. 자랑스러운. 음. 그럼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톨케인님은 뭐 한 주간 음. 조금 인상적이었다거나 마음에 생각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저는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 보다가 어느 날 이제 약간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옛날 이제 JTBC에서 했던 프로그램에서 어떤 베라르디라는 이제 독일 철학자 분이 나와가지고, 한국의 큰 문제점이라고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해 준 점들, 짤들을 봤었어요. 근데 꽤 공감했어요. 첫 번째는, 베라르디가 한국 사회의 특징은 첫 번째는 끝없는 경쟁. 그리고 두 번째는 극단적 개인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이 사막 같은 한국인의 삶.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이런 것들을 해외에 있는 사람이 가끔 한국에 뭐 가족들을 보거나 들어가게 되면 되게 피부에 확 와닿게 되는 지점들이긴 하거든요. 음, 되게 지하철 같은 데에서도 제일 쉽게 느낄 수 있고, 지하철은 정말 출근과 퇴근을 위해서 끝없이 경쟁하고, 이기적이어야 하고, 사막 같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엄청 빨라. 엄청 빠른 곳이고. 그렇기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1년 반 정도 지났나? 1년 반 정도 지났구나.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더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있다. 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아쉽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인사이트풀하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좀 밖에서 보는 관점과 내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체감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들이 좀 안에서 좀 에코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서울에, 제가 사는 곳은 이제 경상도 시골이지만 매주 네. 월요일마다 서울에 공부를 하러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제 저도 석사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인데, 재밌는 건 앞에서 베라르디 교수가 말한 그 네 가지 특징이 제 입장에서는 서울의 특징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것도 되게 특이하다. 네. 그렇죠. 서울은 확실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사는 동네는 어떠냐? 딱히 경쟁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사막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는 게 힘들다? 뭐 이럴 것도 딱히 없고, 극단적 개인주의, 별로 사람들이 개인주의, 여전히 그냥 남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 뭐 남 눈치를 본다는 면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배려하든지, 둘 다의 의미로 그렇게 극단 개인주의적이지도 않고, 일상도 그냥 저냥 하고, 특히 하이퍼 엑셀러레이션 같은 경우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그런가? 저희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게 흔히 말하는 지방 또는 또 저는 지방 소도시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울 갈 때마다 깜짝 놀라요. 너무 사막 같고 진짜 너무 빠르고 정신이 없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서울 사는 사람들은 지금 톨키님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냥 조금만 벗어나도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저 되게 이거 되게 흥미로운 약간 피드백인 게, 사실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산 출신의 영국에 살고 계신 지인이 있으세요. 어허. 그분 고향은 이제 부산이고, 심지어 학교도 다 경남권에서 다니신 분이고.
그래서 한국에 가끔 몇 년마다 들어갈 때마다 이제 부산에 친구들을 만나러 부산에 가시는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도 좀 그래요. 부산은 되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별로 막 그렇게 막 각박하거나 막 그런 거 없고, 되게 칠하고, 그렇대요. 근데,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 저도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이게 뭔가 팍팍하고 이런 게 서울 경기권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부산이라 하더라도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더 칠한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느꼈을 때, 왔을 때 느끼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모르고 그 안에 있으니까, 그죠? 반대적으로. 뭐 그런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당연히 지금 젠더 갈등 있고 세대 갈등이 있고 뭐 정치적 갈등이 뭐 옛날부터 있어왔고 한데 저는 그런 것보다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이 지역 갈등? 옛날에는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서울대 지방 구도가 오히려 더 세대 격차보다 더 큰 격차로 저는 느껴져요. 다른 나라 같아요, 어쩔 때는. 사실 저도 지방에 안 살아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방에서, 그리고 뭐 지방에, 저도 이제 고향이 어쨌든 지방이니까,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지방에 갔을 때, 아주 짧게 있잖아요, 대체로.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만 있으니까, 여기의 삶이 사실 어떻다는 거를 잘 몰라요. 잘 느끼기가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규칙적으로 오가시는 라이트님이 좀 그런 격차를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된다면은 약간 서울지, 시골지 이런 느낌으로. 저 진짜 그 얘기 항상 합니다. 갈 때마다 시골지 서울 놀러 왔다고. 그게 또 뭐, 우리 방송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만, 그 X를 생각하는 지점에서도 기독교라고 말할 때, 또는 교회라고 말할 때, 서울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우리 지방 사람들이 느끼는 것도 굉장한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것? 다음에 아마 서울지, 시골지 특집으로, 전혀 이제 같은 나라이지만, 또 다른 지역과 또 다른 문화권, 지역 문화권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신앙적인 관점에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X를 찾아서. X를 찾아서 오늘은 미국 LA로 여행을 떠납니다. 라이트, 오늘 또 이제 함께 하는데, X 어떤 의미인지 좀 간단하게 한 번 더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매번 이제 이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여기서 말하는 X는, 자크 엘릴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X인데요. 이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독교라는 이 이름 자체가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좀 이데올로기적인 혹은 뭐 조직적이고 뭐 그냥 그 단체, 교파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들이 자꾸 붙으니까 그런 것들을 초월한 어떤 본질, 그런 이름들로 야기되는 오해들을 좀 벗겨낸 본질적인 그것을 이제 우리가 X라고 부르고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 또는 각자에게 그 X는 무엇일까? 이것을 나누고자 우리가 X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탁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미국으로, 무려 미국 LA로 이제 랜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귀로 가는 여행인데, 혹시 라이트님 LA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미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하. 그럼 LA 하면 생각나는 건 어떤 거 있을까요? LA 하면은 일단 제가 바로 생각나는 건 북창동 LA 순두부? 아니,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아니, 북창동 순두부 앞에 왜 LA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해가지고 되게 황당했던. 저도 기사 본 적이 있어요. 네, 기사 본 적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 LA 지역에 이렇게 이주하신 한인분들이
그런 한국에서의 맛을 그리워하다가 그 북창동 순두부라는 집을 누가 LA에 여셨는데 그 맛이 오히려 한국에서는 맛이 바뀌었는데 LA에서는 맛이 보존되는 바람에 LA 북창동 순두부가 오히려 역수입이 되는 이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 그걸로 저는 LA 하면은 그게 바로 생각나고 뭐 그 외에는 라라랜드에서 봤던 풍경들 그게 저한테는 물론 옛날엔 LA 다저스도 있지만 그 정도가 저는 LA의 거의 전부고 사실상 아는 바가 전무하다?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 근데 방금 들으면서 되게 낙관적인 상상에 빠졌어요. 사실 오늘 나오시는 게스트분이 제가 LA에서 발견한 약간 한국교의 희망 같은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바라기는 북창동 순두부처럼, 예? 이런 이제 희망적인 크리스찬니티가 미국 LA에서 한국으로 역수입되는 아, 그런 꿈을 한번 꿔보면서, 북창도 순두부가 그렇게 연결이 돼요. 와우. 뭐,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이제 에피소드 3를 이제 게스트 섭외를 진행을 하면서 좀 특이한 프로필을 찾기도 했지만은 이제 해외를 거주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뭐 하실 수도 있고 뭐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좀 뭐 뭔가 스테레오타입이 아닌 크리스찬을 좀 찾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영국에 있으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영국에 있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비롯해서 또 건너 또 잘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다 막 독일, 막 스위스, 막 다 연락을 돌려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렵다가 우연히 옛날에 제가 스타트업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제 저희 학교 동문 선배님 통해서 이분을 이제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날. 왜냐면 저 다 포기하고 막 방송 접으려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이런 사람을 너무너무 찾기가 어렵다. 이러면 이럴 방송 뭐 하러 하냐. 방송 거의 접을 뻔 하다가 발견한 진짜 저한테는 약간 구름 속에서 비치는 한 줄기 햇살 같은 분. 저로 하여금, 영국에 사는 저로 하여금, LA로 이주를 할까? 5초 정도 고민을 하게 해주신 LA의 희망, LA 남송리 정광필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자,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손발에 오그라드는 닉네임들을 각자 가지고 있어요. 저는 톨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우리 저기 라이트님이 계시는데 혹시 닉네임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다면 어떤 닉네임을 하시겠어요? 다들 닉네임 하는데 저도 하나 하죠. 저는, 핀치 할게요. 핀치. 뭐 좀 간단하게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그 앵무새 죽이기의 주인공, 남자의 아빠 주인공 이름이 아리쿠스 핀치잖아요. 그래서 아리쿠스 핀치. 그리고 이제 바인의 종의 기원에 나오는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핀치 새의 부리 모양의 편천 이런 거, 그리고 진화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그냥 핀치 하겠다. 근데 처음에 치킨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장난치냐고 핀치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은 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도 그렇게 막 페이스북에서만 조금 알고 지냈지 정확하게는 이걸 몰라요. 저희들을 위해서나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우리 핀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는 저는 제일 먼저 기독교인이고요. 네, LA 지금 LA 산지 20년 정도 된 기독교인이고, 기독교는 아닌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좀 있어요. 제가 먼저 되게 이게- 중요한 선언이었던 것 같아요. 예, 나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친구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그리고, 세상 말 안 듣는 티네이지 둘을 키우는 아빠고, 그리고 개 두 마리도 같이 키우고 있는,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여기서 있는 LA 카운티에서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업으로 복덕방 아저씨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 이미 듣기만 해도 되게 흥미로운데, 아까 전에 이제 라이트가 그 LA에 대해서 약간 가지는 느낌, 뭐 기억,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줬잖아요. 혹시 뭐 LA 어떤 곳인지 좀 20년 계셨으니까,
뭔가 그래도 한국을 떠나서 LA 20년 동안 계시면서 아, 이런 것은 되게 다르다. 뭐 LA는 이런 곳이다. 혹시 저희 같이 LA를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뭔가 소개 같은 게 있을까요? 한국에서 지내시는 분들한테 이거 얘기하면 제일 감동하시더라고요. 짐을 밖에 빼놔도, 하루 종일 빼놔도 눅눅해지지 않는 곳이다. 아, 네, 짐이 한 3, 4일 밖에 있어도 눅눅해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감동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장마철에. 아, 그래서, 네, 그런 곳이고요. 네, 뭐, 짐작하시다시피 다양한 문화와 이제 가치관이 공존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음.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죠. 음.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라이트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라라랜드 실제로 혹시 라라랜드 그런 촬영지 같은 데도 그럼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라라랜드의 오프닝 시퀀스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 춤추는 거. 거기 진짜 출근하는 길이에요. 어, 그거 처음에 라라랜드 오프닝 시퀀스를 보면서, 음, 야, 저기가 저렇게 될 수도 있나? 저기가 저렇게 즐거운 곳이 아닌데, 그 오프닝 시퀀스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차 막혀도 짜증내는 거 나오잖아요. 그쵸. 예, 예. 딱 그게 평상시의 모습이거든요, 다들. 음, 근데 그거를 그렇게 화사하게, 여기 날씨나 뭐, 겁나게 화사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매일 날씨가 그렇긴 해요. 웬만하면은. 와, 그래서, 부럽다. 예. 영국에 계시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영국은 또 완전 축축 칙칙함의 대명사 아닌가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네. 이제, 라라랜드 나오는 거의 모든 장소들은 다 가보긴 했죠. 근데, 화면에서 보니까 화면빨이 좋더라고. 네, 좋습니다. 아, 이게 또 LA 직접 사시는 분한테 LA에 대한 또 약간 그 느낌을 또 들으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 사실 저랑 이제 사전 인터뷰 하실 때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해주셨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처가 쪽이 되게 이제 통일교 쪽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고, 근데 아까 서도 이미 선언적으로 자기소개를 하신 것처럼 이제 기독교인이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통일교 같은 약간 이제 종교 집단에서 나와서 기독교인 가정을 일구고 계시는 이제 형수님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대체로 그런 집단에서 나와서 기독교인이 되거나 뭐 하면은 좀 보수적인 경향을 더 띠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반대적인 뭔가 속성들을 찾게 되고 거기에 약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붙잡는다고 해야 될까? 근데 사실 이제 뒤에 나올 이야기지만 일반적인 신앙 여정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핀치님께서. 그래서 그 여정을 이제 그러면 형수님이 이제 함께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떠세요? 형수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동반자이신 건지 아니면은 왜 이렇게 심각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 건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급진적이에요. 저보다 더 급진적이고, 아하. 이게, 서가 쪽은, 그,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더라? 하여튼, 통일교 쪽이랑 관계가 좀 깊게는 게 좀 몇 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아, 진짜요? 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 같고, 그래서 듣기로는 이제 처가 쪽에 할아버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관계가 깊으셨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 처가가, 장인어 장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게 되면서 이제 이민을 오시고 나니까 그쪽은 여기는 한인교회들 중에 통일교 교회까지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조금 이제 통일교에서 좀 거리가 좀 생기시고 한인교회로 옮기시게 된 케이스가 된 거고, 음. 그런 면으로 보면 거의 에큐메니칼의 최선봉에 계시는.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또 에큐메니칼 어려운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 네, 라이트님 에큐메니칼이 뭡니까? 에큐메니칼은 쉽게 말하면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각자 좀 많이 서로 다른 교파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서로 다른 교파들이
좀 하나 될 수 있는 공통점은 어떤 게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전반적으로 에큐메니칼이라고 부르죠. 네, 사실 농담하신 거예요. 아, 아이, 참. 성형교환 약간, 교회 이제 에큐메니칼이라고 이제 부르시는 이제 스핀치님의 음. 약간 기독교적 휴머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형수님이 그런 어쨌든 핀치님보다 더 약간 급진적이시라는 거죠. 저거 더 하면 더 하죠. 어떤 면에서 급진적인지 참 궁금한데, 이따 또 얘기를, 예, 나중에 또 얘기를 더 잘할 기회를 짧게만 얘기하면, 음, 아내 같은 경우는 페미니스트 신학도 같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 예. 근데 이제 일단 그러면 페미니스트 신학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남자니까 이따고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급진적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아까 전에 하셨던 이야기 중에 사실은 하나 이제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이제 복덕방 아저씨도 하고 비슷하게 하셨잖아요. 네. 미국에서 이 투잡 이거 괜찮나요? 한국은 공무원 겸임 방지 규정이 아예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네네네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해 충돌만 없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아, 이해 충돌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해 충돌, 그러니까, 한국은, 그리고 제가 그냥 얼핏 알기로는 거의 모든 공무원의 결국에는 행정자치부 소속 비슷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동네에 따라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특별시 지방직 공무원하고 인천광역시에 있는 인천광역시 지방직 공무원하고 결국 올라가다 보면은 행정자치부 유지를 만나잖아요. 근데 네네네. 여기는 제가 사는 곳은 이제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동네인데,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동네인데, 제가 일하는 곳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예요. 그러니까 구역이 달라요. 구역이 달라서 저기도 이제 그쪽 가면은 제가 이제 제가 사는 곳 오렌지 카운티의 관공서를 봐서 얘기를 하면서 저 LA 카운티 공무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달라. 왜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게 되게 구역이 되게 큰 거잖아요. 그죠? 뭐 그냥 네. 구나 동 정도가 아니라 네. 카운티라는 것 자체가 뭐 그냥 시 정도 사이즈 이 아닌가요? 정도의 그죠? 군대에서 그래서 그 아저씨 하듯이. 아저씨, 예, 옆대대 다르면 아저씨인 것처럼 뭐 기수고 나발에 상관없이 옆대대 되면 아저씨잖아요. 예, 그런 비슷한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구역을 다른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거래를 만약에 부동산 거래나 복방 뭐 알아보는 게 그래서 구역이 다른 데서 하면은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예. 이제 좀, 이렇게 사시는구나, 또 이렇게 하고 사시는구나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핀치님을 알게 되는 건 사실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좋아요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쭉 많이 해주시는데, 대부분의. 좋아요 친구셨군요. 좋아요 친구. 네, 좋아요 친구인데, 대부분의 글이 이제 축구 얘기예요. 물론 제가 페이스북에 쓰는 게 다 축구 얘기, 이제 뭐, 맨날 소니 골! 아니면은, 아우 페리시치 뭐 하여튼 이 두 개 아우 다이어 이런 거 다이어는 또 다이어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축구가 그렇게 뭐 국민적인 스포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도 그렇게 축구를 되게 즐겨 보시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시고 또 뭐 역시나 뭐 손흥민 토트넘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축구들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이성의 남성이 스포츠를 좋아하긴 했고 스포츠를 좋아하긴 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처음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갔는데 온통 축구 좋아하는 옆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냥. 온통 축구 좋아하던 애들이 공 차던 애들이 옆에 걸려가지고 걔도 1년 같이 놀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축구 좀 더 좋아하고 그때만 해도 그 전말에 야구 좀 많이 봤죠. 롯데 자이언츠. 롯데 저도 롯데. 예, 저 부산 출신이니까 태어난 곳이 부산이고 온 집안이 다 부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 진짜 나오는데 유디얼의 역전 3점 홈런을 보다가 TV로 보다가 방방 뛰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그러다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게 됐고, 또 미국에서 축구를 많이 하기는, 그러니까 특히 애들은 많이 하긴 해요. 저는 이제 무릎이 아파서 못하고, 저 아들은 축구해요. 네. 아들이 이제 무슨 뭐 프로팀 프로팀 유스팀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동네에서 애들 모아서 이제 뭐 축구 클럽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 무슨 뭐 네. 송정국 축구 클럽 뭐 이런 거, 차범구 축구 클럽 이런 거 하는 식으로 해서 아들은 그쪽 축구 클럽에서 이제 무슨 대회 같은 것도 나가고 그래요. 오. 뭐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을 뛰세요? 아들이요? 네. 아들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 윙. 야. 약간 또 손흥민과 같은 포지션으로 또. 그거 나중에도 시간 나면 또 한번 얘기하면 좋은데, 손흥민 나오고 난 다음에, 아시안계 애들이 윙 포지션 뛰는 경우 확실히 늘었어요. 그렇죠. 진짜로. 옛날에는 다 박지성 박지성, 포지션을 뛰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늘었어요, 진짜. 또 손흥민이 갖고 있는 뭔가 영향력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즌 토트넘 전망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 가지고 한 2시간을 있었어요. 2분 안으로 말씀주세요. 네. 2시간. 저는 유로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기할게요. 유로파는 가겠다. 네. 유로파는 갈 것 같아요. 라이튼 여기서 유로파를 가려면 시즌 몇 위를 해야 되는 거죠? 5위, 6위. 5위는 해야죠. 5위를 해야 되는데, 야, 오트넘만 해도 뭐, 사실 지난 시즌 생각하면, 전문 영어. 네. 오트넘만 해도 저는 굉장한 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시즌이 말아먹었으니까 좀. 자, 그러면은 또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어쨌든 많이 늘었어요. 공무원이긴 하시지만은, 재택근무 지금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재택근무하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 정도는 한국 공무원들 중에 그렇게 재택근무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한국에 또 최근에 재택근무로 유명해진 분이 있어요. 클린스만 감독. 클린스만 감독의 우리 동네 재택근무. 우리 동네 주민이잖아요. 우리 동네 주민. 그렇죠. 거기 사시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국가대표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인데 이제 그 LA에 거주하고 계시는 재택근무 감독 신화를 써내려 가시는 클린스만 감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재택근무인으로서. 그냥 풀타임 정직원을 뽑아놨는데 자기가 컨설턴트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자기가 되고 싶은 게, 과르딜라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과르딜라 감독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TV에 나오는 축구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앨런 쇼러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티에리 앙리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셀럽. 그냥. 예. 셀럽. 예. 그래서 자기가 정직원을 뽑아왔더니 컨설턴트인 줄 알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이번 아시안컵이 이제 곧 있으면 열리잖아요. 그죠? 전망도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진 않으시겠네요. 일본만 안 만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8강, 4강 이쪽에서 내가 보면 분명히 탈락할 것 같은데, 일본 만나면은 진짜 개박살이 날게, 이렇게 개박살은 말 써도 돼요? 그럼요. 네, 욕하셔도 돼요. 예, 개박살이 날 게 이제 뻔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시안컵 8강이나 4강에서 떨어지는 거는 또 그것만 해도 타격이 큰데, 일본한테 개박살이 나고 탈락을 하면은, 후폭풍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일본만 안 만나라. 그러고 있었어요. 이제 답변을 듣고 나니까 좀 더 어두운 마음이 좀 드네요. 그죠? 그래도 뭔가, 손흥민이 은퇴하기 전에 아시안컵 우승하고 뭐 이렇게 트로피 하나 드는 거 보고 보내고 싶은데,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살짝 이야기했던 점 중에 저희의 공통부모는 이제 결국 이제 포항에는 어떤 시골 학교 이제 동문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특이하게 우리 핀치님은 또 그 남가주
남가주라면 이제 캘리포니아를 말하는 건가요? 그쵸? 사우스. 남부 로스앤젤레스 동네예요. 로스앤젤레스 지역. 거기에 이제 총동문회장을 맡고 계세요. 그쵸? 음, 사실은 뒤에 조금 다시 언급할 이야기지만 스테레오타입이 아닌 어떤 크리스찬이시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학교인 이제 한동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장을 맡고 계신다는 것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탁 클릭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뜬금없는 질문. 한동대학교 사랑하십니까? 네. 참고로 지난 방송 때 라이트가 한동대학교 욕을 엄청 했어.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라면은 나쁜 짓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네, 그 얘기 들었어요. 들었고, 이게 다름이 이제 개인 구조적인 걸 놓고 봤을 때는 얘기가 다르고 이제 개인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는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만 자라던 소년이 특히 저에게 갔을 때는 진짜 완전 자연 그 자체였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자연 그 자체의 환경에 처음으로 놓여서 자연이라는 것이 주는 아름다움을 이 속에서 처음으로 살아보게 된 거였었어요. 지금 캠퍼스랑은 많이 다르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 정말 컸었어요. 그리고 그때, 물론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같이 이제 이상한 크리스찬이 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버틸만 했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지금의 제 모습을 가지게 된 것 중에 첫걸음을 뗐던 거는 분명히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지냈던, 거기서, 그러니까 예장 통합 쪽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제가 순복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다양성에 대한 거를 조금으로 느꼈던 거. 그러니까 제한된 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그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구나. 이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요. 그 친구들은 상당수는 아직까지 계속 연락 주고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좋은 기억이 많았었어요. 물론 안 좋은 기억이 많았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구조적인 거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주 충분히 이해하죠. 역시 이게 그 학교를 생각하면 참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생각이 가장 먼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혹시 질문을 이어가자면, 이 학교에 와서 정말 다양한 기독교인들 혹은 아닌 친구들,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정말 다양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점에서 그 다양성 속에서 핀치님이 생각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그때는 이렇게 이상한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라고 또 하셨는데, 본인은 어떤 점에서 본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아이덴티파이 하시는지, 우리의 질문 방식이라면 본인에게, 핀치님에게 그럼 그 X,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그 그것은 무엇인지, 어쩌면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결국에는 가장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에게 X는 그럼 무엇인가요? 본인에게 X는 무엇인가? 이제 약간 질문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X랑, 제가 X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제 제가 아직까지 왜 기독교인이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는 걸 약간 지금 다르긴 해요. 네네.
둘 다 그, 제- 궁금해요. 예, 제가 먼저 제가 왜 아직 기독교인을 아이덴티파이 하는가를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어, 가 가장, 얘기를, 얘기를, 이 얘기는 참 그렇게 쉽게 나온 얘기는 아니긴 한데, 제가 놓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 특히 내가 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 칼빈의 언어로 따지면 나는 전적 타락이잖아요. 네. 전적 타락이고, 나애가 나를 놓고 봤을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결점이 많은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 이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은혜다. 본다. 음, 음,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뭐 이제, 그래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도의 견인을 해야 되는 건 나의 의무가 아닌가. 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의 그 논리의 구조인 거고, 논리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40몇 년을 기독교인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47인데, 만으로 47인데, 한 4, 5년 정도를 기독교인 살아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해지기 전까지 하더라도 한 40년 정도는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교회 안 나간 지 한 3, 4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47년 중에 한 3, 4년 뺀다고 하면은, 한 40만 년을 기독교에 살았는데,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음, 다른 식으로, 어떻게 내 가치관을 새로 규정해 나가기도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그냥 살아오던 방식이 나쁜 것 같지도 않고, 새로운 방식 하려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성도의 견인하면서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결국 약간 귀차니즘으로 결론이. 음, 귀차니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싫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왜, 이게 얘가 좀 그렇긴 한데,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왜 자꾸 그 폭력적인 가정으로 돌아가냐면은, 그게 제일 익숙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사람이 결국 익숙한 것에서 그 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익숙했던 옷을 계속 입으려고 하는 성향? 관성? 그리고, 저는, 어쨌든, 예수가 가르쳐줬던 가르침이 굉장히, 아직도 팔복을 읽으면 마음이 웅장해지거든요,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선지서에 나오는 그 장엄한 예언들을 보면은, 그것도 이제, 물론 그게 이제 바벨론에 가서 짱박혀 잡혀있을 때, 바벨론에 가서 잡혀서 있던 시절이 많이 나온 거 내가 알긴 아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나왔던 예언서들에 나오는 이렇게 될 거다. 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뭐 이런 얘기. 아니면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서 군대가 되고, 그런 이걸 보면은, 아직도 진짜 뭐 마음이 벌렁벌렁 뛰어요. 어,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이 메시지들이 주는 가르침이나 아니면 무게는 그러니까 세월을 초월해서 나에게 계속 울림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 음, 메시지들이 주는 이게 있는 거네요. 마음의 아직도 열쇠가. 그래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지점 중에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표현을 쓰셨었어요. 그쵸? 그게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같은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긴 하네요. 아니면 그냥 이제 그게 설명하신 것처럼 본인의 그냥, 난 되게 사람이 별로인데, 그냥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아주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의 그냥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네, 맞아요. 주시는 맞아요, 그 그거예요. 큰 능력 그게 이런 것인지. 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더 신학적인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라이트님이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신학 용어, 그러니까 신학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얘기가 그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그 용어랑 그 용례와 의미가 똑같이 맞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로교적인 거죠. 네, 장- 맞아요. 역시 예. 우리 라이트가 또 아, 이거 같이 일부러 또 함정판 것 같은데, 이거? 아, 당했네.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뭐 나중에 아마 또 이런 더 전문적인 내용들, 또 복음주의적인 것과 그 장로교적인 게 뭐가 다를까? 또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자, X 얘기하지, X? 네. 네, 이제 X 이야기해야죠. X를,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였고, X는 제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할게요. X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미지수죠, 미지수. X를 구하라고 하면 X를 왜 구해야 되나? 이 수학 문제를 놓고 X를 구하라고 하면 X를 왜 구해야 되나? 그래서, 이 X를 찾아서의 그 X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게 있긴 하나? 그러니까, 그럼 있긴 한가? 왜냐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다, 뭐, 초대교회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초대교회는 뭐, 아시다시피, 예수님 실제로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예수님 만났으면은,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얘기하면 얘기 다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아니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났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교회도 나중에 보면 그 난장판이 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보면은 별로 X 알았던 것 같지 않고, 자기들도 몰랐던 거 잘 다 몰랐던 다르잖아요, 거. 오히려 또. 그러니까, 그래서 그 X라는 걸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얘기를 하는 게 X라는 걸 이게 이거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X는 이거지만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오늘 이제 녹음 준비를 잠깐 하면서, 순전한 기독교를 다시 좀 서둘러 봤어요. 아하, 네. 순전한 기독교를 다시 서둘러 봤는데, 그때 예전에 읽었던 거랑은 이제 다른 톤들이, 그러니까 루이스가 쓰던 그 C.S. 루이스가 썼던 다른 톤들이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나이를 먹은 거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 전에 밑줄 쳐놨던 부분들은 별로 이렇게 잘 안 들어오고, 다른 데에서. 다른 데서 이제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보면은, C.S. 루이스가 자기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 비슷한 뭐, 뉘앙스의 얘기를 계속해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이게 답이다, 이게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고 얘기하는 X의 절대값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그렇지만 나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같이 공유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X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아까 권주현 얘기한 것 같이 내가 남보다 별로 낫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줄 수 있으면 들으면은 이제 좋은 자세대로 그러면 이제 좋은 X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항상 이제 말은 쉽고 실제로 어렵다. 그렇죠. 한인교회들 분위기가 제가 또 너무 궁금해요. 저도 사실 파리에 살짝 살았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좀, 이런 것일까 싶으면서도 또 LA가 갖는 또 특별한 또 어떤 지점들 할 때, LA에서 어떤 교회, 한인교회에 출석하셨다며, 아까 뭐 교사도 했다고 하시는데, 그때 한인교회들의 어떤 아쉬운 점들,
이제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아쉬운 점도 조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한인교회가 가졌던 또 좋은 점들, 이런 게 있는지, 한인교회가 도대체 어떤 지금 상황인 건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한인교회, LA는 한인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저도 이제 안 나간 지 한 3년, 4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못 있고, 제가 겪었던 것만 얘기하는데 이제 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음.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인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좋은 분이셨고, 그리고 제가 이런 성향이나 이렇게 성서 이해를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공과 공부에 나는 교의 말고, 그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막 가르쳐도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것도 충분히 신학적인 스펙트럼에서, 보수 신학의 스펙트럼에서 이해하는 여러 가지 얘기 중 하나라고, 오히려 네. 저를 치료들을 쳐주시는 분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계속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분이셨고, 그리고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거의 제일 좋은 분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그 분의 개인적인 나의 선호와는 상관이 없이 교회 구조가 주는 구조 자체가 저랑 더 이상 안 맞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고, 아하. 네. 그 뭐, 교회라고 어떤 하는 면이 안 맞았을까요? 구조적인 어떤 면이?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직이잖아요. 조직에서 이제 요구하는 규범 이런 같은 거는 같은 교직에 요구하는 규범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저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힘든 거고, 근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그 교회 소모임을 가잖아요. 소모임. 교회 소모임을 가면은 교회 소모임 중에 상당 시간을 제가 저를 디펜드를 하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 네. 과정이 참. 네, 그게 이제 거의 매번 반복이 되면은 내가 무슨 이달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 괜찮다고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뭐 그런 식의 에피소드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압제로부터의 해방이 있잖아요. 네. 네, 압제로부터의 liberation from oppress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구조가 저한테 압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네, 애국인 거죠. 네, 교회 구조 자체가 압제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나의 구원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오히려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목사님은 진짜 너무 좋았고, 목사님은 진짜 너무 좋고,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고,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고, 거기 같이 있었던, 이제 소그룹원이나 아니면 개인 게임을 놓고 볼 때 굉장히 좋고 감사한 분들 많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더 이상 교회가 저한테 맞는 최소한 이제 그 교단이나 아니면은 그 교회의 구조가 저한테 맞는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에서는 나오게 됐고, 나왔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저와 성서 환석이 비슷한 교회를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문제가 뭐냐?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다 백인. 네, 그러면은 다 백인이고 저 혼자만 에이즈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에이전됨을 내가 또 디펜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경험이 비슷한 가난한 성도들이 얘기를 하면은 변수가 하나일 수는 있는데, 그럼 나랑 성서 해석이 비슷한데 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변수가 두 개인 거예요. 제 생활에서는. 인종이라는. 네, 인종과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그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국 교회, 물론 이제 LA는 워낙
LA는 워낙 한국 분들도 워낙 많은 많으니까. 동네니까, 한국 분들이 하는 교회들, 한국 분들이 모이는 한국 분들이 진보적인 데가 있어요. 나와 네. 성격이 비슷한 데가 있어요. 너무 멀어. 이게 또 물리적으로 멀고. 그래서, 그러니까 변수가 3개네요. 지금 먹고 보니까. 변수 3개를 맞추기가 힘든 거죠, 이제. 다 만족되는 게 네. 찾기 어려웠네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만약에 어디선가 그 3개의 적당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저는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반대로 이제 한인교회의 좋은 점 역시도 좀 그런 본인의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인 아이덴티티나 백그라운드를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곳이어서 더 좋은 점도 그쵸? 있었겠네요. 네, 그쵸. 내가 그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영어 스트레스 안 받고 있는 방들이 중요하죠. 저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톨킨님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 공감하죠. 네. 라이프님도 프랑스 생활 생각하시면서 프랑스 이 R 발음도 힘들고, 뭐 발음도 힘드는데, 내가 한국말 좀 하고 김치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교회에 가서, 일주일에 한인교회 가서 있는 게 앞뒤로부터 해방이지. 그런 점에서는 또. 네. 끊임없이 앞제로부터 해방을 추구하시는군요. 그런 관점에서. 네. 아니, 뭐, 그게 구원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원에 대한 정의가 그거예요. 사실 사전 인터뷰 이제 하면서 흥미로운 또 사실을 알게 된 거는, 최근에 이제, 아빠가 물려준 교회로 목회 재밌게 하시는 이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와 이제 어릴 때 농구하던 사이시라고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빠가 준 농구공으로 이제 농구 재밌게 하시던 김하나 목사에 대한 실망감, 뭐 혹시 이런 것들도 아니면은 뭐 그런 비슷한 행동들을 하시는 다른 또 세습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도 소위 가난한 성도가 된 이후에도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 그쪽에 대한 기대도 이미 적은 지 오래가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명성교회를 갔을 때 명성교회 30명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3살인가, 내가 4살인가 5살인가 뭐 이럴 때였으니까. 30명일 때였어요. 근데 이제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나는 청년 시절의 김상환 목사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청년 시절에 진짜로 맨발에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을, 교회에 있던 모든 분들을 다 형편 안 좋은 분들이었어요. 명절까지 간 사람들은. 형편 안 좋았던 분들을 거의 매주 신방을 하고 다니던, 열심히 하고 다니던 청년 김상환 목사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밥에 열무김치 먹고 가고, 잘 먹었다 그러고 가던 그 김상환 목사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이 저렇게 됐다고 하는 거를 내가 인정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게.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대신 그분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된 거는 이제 200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200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떴죠, 사실은. 근데 이제, 대신에, 어릴 때부터 쭉 자랐던 곳이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친구들 많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친구들 많고, 엮여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도 이제, 김하나 목사가 사실 사람이 엄청 좋아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는. 개인적인 인격으로 보면 진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격 점잖고, 스마트하고, 그리고 되게 겸손하고. 근데 이제, 아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서,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페이스북 같은 데서 얘기를 한참 하다가, 제가 이제, 그쪽에, 뭐,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쪽 분들한테,
엄청나게 차단을 먹었던 이유가 김하나 목사 성격 괜찮아.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성격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차단을 엄청나게 먹었었는데 그래서 되게 진짜 비럴스윗한 감정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그게 대신에 명성교회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거는 좀 오버스테이먼트, 과장된 얘기인 것 같고 대신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양가적 감정이 드는 건 아직도 있어요. 뭐, 성격 좋을 수 있죠. 그쵸? 뭐, 모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 성격이 나빠야 할 법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만났을 때는 훨씬 더 좋은 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는 좀 그런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약간 옛날 여자친구 생각하듯이 맞아요. 그런 걸 좀 받아들이세요. 이제 내가 알던 걔가 아니야 이런 느낌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진짜 좀 비럴스윗 하시겠네요. 그런 면에서는. 또 그렇기도 하고 제가 아까부터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어떤 개인의 특성이나 어떤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과 좀 더 구조적이고 그리고 전체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이뤄지는 일들 그 사이에서를 약간 두 개를 좀 구분을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좋은 분이라 해서 내가 그걸 계속 갈 수는 없다라는 지점이라든지 그 소그룹 내에서 내가 계속 디펜스하고 해도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되게 내가 견디기 어려울 뿐 요렇게 저는 들리기도 하는데 그냥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결국 이제 핀치님에게 있어서 경험했던 한국 교회들은 LA에 와서 경험했던 한인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인이 30여 명일 때부터 다녔던 명성교회도 있고 그렇겠죠. 이런 한국 교회의 X는 무엇일까? 그리고 덧붙여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명성교회의 X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교인이 30명일 때부터 다니셨다니까 뭔가 그 여정을 쭉 보셨잖아요. 더 뭔가 잘 서머리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 그 모든 역사의 결과 명성교회 X는 이것이다. 명성교회의, 그러니까 쉬운 거 먼저 얘기할게요. 명성교회의 X는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도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못 찾을 것 같아요. 오케이.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나간 대로 그냥 지고 둬야지, 이제, 거기서 다시 뭘 찾겠다고, 김상원 목사가 다시 젊어진다고 해도 X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원래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네. 원래 이제, 토양이 그랬으면은, 토양이 그런 데서, 그런 토양에서 그런 열매가 나왔으면은, 그걸로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토양을 알 수 있다. 토양을 알 수 있는 거고, 토양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이제 다시 시간을 돌이켜서 만약에 저보고 다시 명성교회로 돌아가겠냐고 얘기를 하긴 30년 전 돌아가서 해보겠냐고 하면은, 저는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할게요. 지금의 이름 모양 이 꼴이 되는 걸 알면서도 하겠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토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토양에 가서. 어릴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재미를 이길 순 없죠. 7살, 8살 남자애가, 교회에, 그때만 해도 명성교회가 지금처럼 받진 않았으니까, 교회 건물에서 숨바꼭질하고 맘대로 뛰어놀던 기억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같이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국은 늦은 시간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핀치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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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네.